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동네에 매년 다이빙 대회가 열렸어요. 가끔은 국제 다이빙 연맹의 회원들이 와서 관람할 정도로 나름 꽤 유명한 대회였죠. 86년도, 7년도에 우리 학교가 2년 연속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 다이빙 천재가 제주도에서 전학을 왔었거든요. 아무튼 걔 때문에 우리 성적이 확 올랐죠. 처음에는 그 친구의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이 해녀의 자식이어서 그렇다, 말고기를 많이 먹어서 바다에서 온 애라 그래서 그렇다, 질투 섞인 투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점프할 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 넋을 놓고 구경을 했으니까요. 우리 감독도 학교에 보물이 들어왔다면서 종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88년도엔 큰 대회를 앞두고 군수, 국회의원, 해병대 소장, 지역 신문사 국장 등 높으신 분들 모시고 하는 시범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우리의 다이빙 보물이 점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당황해하고 관계자들은 안절부절 못했죠. 특히 우리 감독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막 온갖 회유를 하는데 이게 협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꼼짝도 안 하는 그 친구한테 너무 화가 난 감독은 결국 체벌을 가했죠. 무릎을 꿇린 후에 마대자루로 발바닥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아마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눈 감고 있었죠. 퍽퍽 텅. 5번째 맞는 소리가 달랐어요. 너무 흥분해서 휘두른 나머지 그만 복숭아뼈에 잘못 맞고 말았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마대자루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 아이는 발목을 움켜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감독도 놀란 얼굴이었는데 우리를 의식해서인지 바로 씩씩거리는 화난 얼굴을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모두 엎드려 뻗치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말했죠. 네가 안 뛰면 전체가 피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단체 생활이니까. 누가 잘못하면 한 번에 싹 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마대자루를 주워들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죠. 잘 봐잉. 네 때문에 이렇게 다들 매맞는 거니까. 마대자루가 허공을 가로지를 때 그 아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네, 뛰겠습니다. 뛸게요. 시범 경기 당일 우리는 그 아이의 발목만 쳐다보면서 걱정했어요. 선배 하나가 저한테 슬쩍 가서 발목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쭈뼛거리면서 말을 걸어봤죠. 발목은 좀 괜찮아? 그 아이는 우는 건지 뭔지 모르는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쓱 바라보더니 발목을 바라보더라고요. 저도 시선 따라서 발목을 봤는데 붓기랑 멍은 완전히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복숭아뼈 옆에 조그만 비늘 같은 게 하나 쏟아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도 몰라. 한참 바라보다가 무리로 돌아갔을 때 선배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초조한 얼굴로 답변을 기다리더라고요. 뭐야? 왜 말이 없어? 상태가 좋아? 안 좋아? 못 뛰겠대? 아니요. 붓기랑 멍 자국은 없는데 아닙니다. 그냥 괜찮대요. 뭐야, 놀랬잖아. 경기장의 관중은 어느 때보다도 가득 차 있었어요. 무더운 날씨에 부지런히 손부채질을 하면서 우리의, 정확하게 말하면 감독님의 보물의 멋진 다이빙을 기다리고 있었죠. 귀빈들은 파라솔 아래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가끔 귓속말을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주장을 필두로 홈런식 다이빙 기술을 선보였고 첨벙하고 물소리가 날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드디어 그 아이가 다이빙대에 섰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소문으로만 듣던 7회전 공중돌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내심 복숭아뼈에 비늘이 신경 쓰여갖고 발목만 쳐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1분? 아니 2분이 지나도 다이빙대 끝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그 아이를 올려다보면서 모두들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0분이 지나도록 서 있기만 한 아이에게 드디어 야유가 쏟아졌고 온갖 욕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파라솔 안에 관중들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어쩔 줄 몰라하던 군수는 우리 감독을 불러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마시던 콜라병을 다이빙대를 향해 던지더라고요. 다행히 닿지 않고 풀장에 빠져버렸어요. 그 뒤로 야유와 함께 각종 술병들과 쓰레기들이 풀장 안으로 던져졌어요. 파라솔 안에서 양주병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꿈쩍하지도 않고 하늘만 바라보던 아이에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빗줄기는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를 핑계 삼아서 투덜거리면서 경쟁하듯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미 다이빙대에 홀로 서 있는 보물한테는 관심이 더 이상 없었어요. 순간 아이는 마치 다이빙대에 구멍이나 난 것처럼 아래로 쑥 빠지듯이 떨어졌어요. 회전기술 하나 없이 머리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 그건 마치 투신하는 모습 같았어요. 모두들 경기장을 빠져나가느라 그 모습은 오직 저밖에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첨벙. 그제야 사람들은 풀장으로 눈을 돌렸고 약속한 듯이 한마디씩 외쳤어요. 뭐요? 뛰어내린 거요? 봤어? 못 봤어? 몇 바퀴나 돌았디야. 벌써 끝난겨? 하지만 진짜 구경거리는 5분 뒤에 시작됐죠.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 아이를 찾으려고 감독과 선배들이 풀장에 차례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 오는 줄도 잊은 채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가 둥둥 떠있는 풀장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물 위에 차례로 머리가 떠올랐고 모두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의 머리가 솟아올랐고 거친 호흡과 함께 기다리던 사람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죽은 거요? 군수의 나지막한 질문이 있었고 감독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풀정 바닥까지 찾아봤는데 이게 안 보여요. 아니, 뭔 소리요? 다시 들어가 봐. 감독은 다시 들어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풀정의 물을 다 빼낸 뒤에야 감독의 말이 맞다는 걸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물에 녹아버린 듯 사라졌어요. 다음날 말라있던 풀정에 누군가 물을 채워놨습니다. 아니, 저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차오르는 풀정의 물을 멈추지 않았고 석 달 만에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